IPO 공모주 종목 모티브링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모티브링크는 친환경 자동차 전동화 전력 변환 시스템 구축에 대한 전체적인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자동차는 교류 전력 AC를 직류 전력 DC로 변환하는 OBC, 높은 전압의 직류 전력을 낮은 전압으로 바꿔주는 LDC, 전장 장비의 전원 공급을 위해 직류 전력을 교류 전력으로 바꿔주는 인버터 등이 필수적으로 필요한데요. 모티브링크는 이 세 가지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인 트랜스포머, 필터, 인덕터 등을 개발부터 양산까지 한 번에 제공합니다. 또한 전동화 부품 개발 양산 프로세스는 선행 개발부터 양산 및 보증 AS까지 총 20년 이상이 소요되는 고난도 기술로 시장 진입 장벽이 높은데 전동화 부품 개발 양산에 대한 자체 설계 역량과 설비 라인, 기술 등을 갖추고 있으며 특히 트랜스포머 및 통합 충전 제어 장치 ICCU 설계 역량, 자체 개발한 검증 모듈, 국내 유일의 인몰드 자동화 설비 라인 등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모티브링크의 최근 3년간 매출이 매년 증가해 연평균 성장률은 약 39%에 이르는데 이는 친환경 자동차 시장의 성장을 배경으로 한 것이며 현대자동차와의 협업을 통해 부품 및 모듈 개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무적인 측면에서는 특정 대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매출이 특정 거래처에 쏠리는 문제점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올해 3분기 기준 전체 매출의 82.7%가 한 개 업체에서 발생하였으며 이로 인해 어느 한 고객사의 경영 변화가 모티브링크의 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모티브링크의 전동화 부품 개발 양산은 20년 이상이 소요되는 고난도 기술로 시장 진입 장벽이 높다는 점이 투자 포인트입니다. 다음은 공모 정보와 일정입니다. 대표 주관사는 미래에셋증권으로 공모 주식수는 302만 590주이며 공모가 희망밴드는 5,600원에서 6,400원으로 시가총액은 693억에서 792억 원입니다. 수요 예측일은 12월 5일에서 12월 11일 일반 청약일은 12월 16일부터 12월 17일까지로 상장 예정일은 12월 26일입니다. 다음은 최근 3개년 실적 현황입니다. 2023년 매출액은 829억, 영업이익 45억, 순이익 42억 원이며 2024년 3분기 기준 매출액은 496억, 영업이익 21억, 순이익 24억 원입니다. 다음으로 글로벌 친환경 자동차 판매 규모 및 전망과 동일 산업군 기업의 시가총액을 함께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스왑 분석입니다. 강점으로는 친환경 자동차 전동화 전력 변환 시스템이 원스톱 솔루션을 제공하는 전문 기업으로서 여러 가지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트랜스포머와 통합 충전 제어 장치 설계 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맞춤형 제품 개발을 가능하게 합니다. 또한 국내 유일의 인몰드 자동화 설비 라인을 갖추고 있어 생산 효율성과 제품 품질 면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약점으로는 모티브링크는 고도로 특화된 부품을 제작하는 만큼 높은 개발 리드 타임이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전동화 부품 개발 양산에는 20년 이상의 기간과 다양한 테스트 및 인증 과정이 필요하여 제품 출시 시기에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영업이익률이 5%에 불과하다는 점은 이익 창출 측면에서 아쉽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회로는 모티브링크는 현재 글로벌 친환경 자동차 시장의 성장에 힘입어 대규모 확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스닥 상장 이후 확보될 자금을 통해 모듈화 사업 연구개발에 투자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시장에서 입지를 강화할 기회가 존재합니다. 한편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은 2023년 1374만 대에서 2027년 2672만 대, 2030년 4204만 대, 2035년에는 7,412만 대까지 계속하여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위협으로는 기술 발전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신기술 도입이나 대체 기술의 출현이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 변화, 원자재 가격 변동 등 외부 환경의 영향을 받기 쉬운 점도 고려해야 할 점입니다. 다음은 마블랩의 투자 매력도입니다. 위 항목들을 종합한 결과 모티브링크의 내부 통제 요소 투자 매력도는 3.44점이며 외부 통제 요소 투자 매력도는 3.16점입니다. 총 투자 매력도는 3.33점으로 자동차 관련 산업군의 평균 투자 매력도와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블랩의 투자 의견입니다. 장기적 관점으로는 모티브링크는 전담 설계 역량, 국내 유일의 인몰드 자동화 설비 라인, 자체 개발한 검증 모듈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력은 맞춤형 차량 전력 변환 시스템을 설계하고 개발하는 데 도움을 주며 자동화 설비로 효율적인 양산이 가능하고 고객의 수요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유연성이 기대됩니다. 단기적 관점으로는 공모주 시장이 위축된 상황에서 꾸준한 영업이익을 통한 현금 창출 능력이 입증된 모티브링크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1,000억 원 미만의 가벼운 종목으로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고 봅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이 정보가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댓글 또는 운영 채널에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마블랩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IPO 공모주 종목 벡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벡트는 디지털 사이니지, LED 전광판 등을 활용해 미디어와 스마트 러닝 등 다양한 공간에 하드웨어와 솔루션, 콘텐츠까지 기획,
설치, 운영할 수 있는 원스톱 토탈 비주얼 솔루션 기업입니다. 벡트는 파나소닉 프로젝터 한국 총판 및 카시오 공식 수입원으로 사업을 시작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디지털 사이니지, LED 전광판, 전자교탁, 전자칠판 등을 제조 유통하며 규모를 키웠습니다. 벡트는 현실과 가상세계에 융복합된 메타버스 공간에 스마트 연결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의미로 최근 자사 제품을 기반으로 콘텐츠를 접목시켜 미디어 아트와 전시 기획까지 영역 확장에 나섰습니다. 디지털 사이니지는 디지털 정보 디스플레이를 이용한 5개 광고로 정보를 전달하고 공유하는 데 사용되며 빔 프로젝터, LED 전광판, 플랫 패널 TV, 전자칠판 등을 활용하여 다양한 장소와 전 세계적으로도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 엔지니어와 지원 체계를 통해 신속하고 지속적인 유지 보수가 가능하여 전시회, 미디어쇼, 기업, 학교, 공공장소, 기업체 등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벡트의 주요 사업은 교육이며 여기에 엔터테인먼트와 콜폿 등 다양한 분야로 확장하고 있는데요. 특히 교육과 기업용 전시, 호텔 등에서 디스플레이를 가장 많이 활용해 현재 가장 큰 수요를 보이고 있습니다. 더불어 벡트의 스마트러닝 솔루션은 교육 및 비즈니스에 최적화된 전자칠판, 전자교탁, 3D 프린터 등을 통해 최첨단 미래 교육 환경과 스마트한 비즈니스 환경을 구축합니다. 벡트는 기존 영상 미디어 사업을 연계한 차별성을 갖춘 경쟁력 강화에 주력하고 있으며 부경대 100주년 기념탑, 대전의 한빛탑, 국립농업박물관 등 성공적인 미디어 파사드를 진행하면서 국내 최고의 영상 비주얼 솔루션으로 입지를 다졌습니다. 벡트의 투자 포인트는 안정적이고 꾸준한 매출액 성장세를 갖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입니다. 다음은 공모 정보와 일정입니다. 대표 주관사는 신한투자증권으로 공모 주식수는 475만 주이며 공모가 희망밴드는 3,500원에서 3,900원으로 시가총액은 479억에서 534억 원입니다. 수요 예측일은 11월 22일에서 11월 28일, 일반 청약일은 12월 4일부터 12월 5일까지로 상장 예정일은 12월 16일입니다. 다음은 최근 상계년 실적 현황입니다. 2023년 기준 매출액은 688억, 영업이익 40억, 순이익 22억 원이며 2024년 2분기 기준 매출액은 348억, 영업이익 22억, 순이익 15억 원입니다. 다음으로 글로벌 디지털 사이니지 시장의 현황 및 전망과 동일산업군 기업의 시가총액을 함께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스왑 분석입니다. 강점으로는 파나소닉 프로젝터 한국 총판과 카시오 공식 수입원으로 시작해 LED 전광판, 전자칠판 등을 제조하며 사업 영역을 넓혀왔던 벡트는 국내 공공기관과 지자체, 학교, 일반 기업 등의 제품을 납품하며 다양한 고객사를 확보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디지털 사이니지 솔루션을 통한 영상 미디어 비즈니스에도 주력하며 사업을 다각화하고 있습니다. 약점으로는 2022년 실적이 급증하기는 했지만 그 이후에는 실적 성장세가 둔화된 것이 아닌지 의심되는 상황이며 200%에 달하는 부채 비율 역시 장기화될 경우 재무적 안정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기회로는 인도의 시장조사 기업인 모두 인텔러전스의 시장 분석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글로벌 디지털 사이니지 시장 규모는 34.9조 원으로 추산되며 예측 기간 동안 연평균 성장률 8.4%로 성장해 2029년까지 52.3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벡트는 상장 공모자금을 바탕으로 동남아 시장과 일본 시장 등 해외 시장 진출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위협으로는 다양한 유형의 디지털 사이니지, 제품 및 콘텐츠 제작 과정에 있어 우수한 인력이 필수적인데 핵심 인력의 이탈은 벡트가 축적해온 기술이 유출될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마블랩의 투자 매력도입니다. 위 항목들을 종합한 결과 벡트의 내부 통제 요소 투자 매력도는 3.88점이며 외부 통제 요소 투자 매력도는 3.66점입니다. 총 투자 매력도는 3.80점으로 메타버스, 디스플레이 산업군의 평균 투자 매력도와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블랩의 투자 의견입니다. 장기적 관점으로는 지금까지는 벡트의 매출액 성장세가 두드러졌다고 볼 수 있지만 성장세가 둔화하는 것이 지표로 확인되고 있는 시점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을 필요가 있을 듯해 보입니다. 그 대안 중 하나는 동남아 시장과 일본 시장 등 해외 시장 진출을 통한 매출처 다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단기적 관점으로는 벡트의 경우 상장 당일 유통 가능한 금액이 200억 원 미만으로 공모주 중 매우 가볍고 시가총액 역시 500억 원 정도로 급등하기 매우 적합한 환경을 갖췄다고 보입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이 정보가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댓글 또는 운영 채널에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마블랩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IPO 공모주 종목 MNC 솔루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974년 설립된 MNC 솔루션은 방산업체로 지정되어 구동 안정화 및 정밀 제어 기술을 확대 적용하면서 K9 자주포, K2 전차 등에 적용되는 포탑 구동장치 등을 제조하고 있습니다. 지난 50여 년 동안 대한민국 방위산업 발전에 기여해왔으며 지금까지 지상, 유도, 해상, 항공, 우주 등 방위산업의 모든 분야에서 개발과 양산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주요 제품으로는 K2 전차와 K9 자주포의 포탑 구동 및 안정화 장치와 같은 지상 부문 제품, 천무와 천궁 같은 유도 무기의 구동장치,
그리고 KUH 수리온 헬리콥터와 KF-21 전투기용 유압 펌프와 연료 조절 장치 등의 항공 부문 제품이 있으며 K9 자주포의 유압식 포탑 구동 및 자동장전 장치를 성능 개량하여 생산하고 있으며 미래전의 핵심 무기 체계인 지상 레이저 발사 장치의 정밀 구동 제어 장치를 정부기관과 기술 협력하면서 개발하였습니다. MNC 솔루션은 현재 방산 사업에서의 성장을 기반으로 민수 및 위성 탑재용 구동 장치 등 우주항공 분야로의 사업 확장 계획과 이를 통해 기술력 및 시장 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예정입니다. 최근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MNC 솔루션의 2024년 3분기까지 누적 매출은 1,885억 원에 달하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약 78.6% 증가한 수치입니다. 영업이익 또한 169억 원으로 증가하며 회사의 성장을 뒷받침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성장은 K방산 및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의 수출 증가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최대 주주인 소시어스와 웰투시 컨소시엄은 MNC 솔루션 IPO에서 보유 지분의 15%를 구주 매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고 잔여 지분 85%는 상장 후 일정 시점을 두고 블록딜 또는 경영권 매각 등으로 처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MNC 솔루션의 투자 포인트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북대서양조약기구 등의 방위비 지출을 늘리라고 압박하고 있는데 미국과 나토 회원국이 군비 지출을 늘리는 과정에서 첨단 무기보다는 재래식 무기를 대거 사들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재래식 무기에 집중해온 국내 방산기업이 직접적 수혜를 입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입니다. 다음은 공모 정보와 일정입니다. 대표 주관사는 KB증권으로 공모 주식수는 300만 주이며 공모가 희망밴드는 8만 원에서 9만 3,300원으로 시가총액은 7,563억에서 8,820억 원입니다. 수요 예측일은 11월 26일에서 12월 2일 일반 청약일은 12월 5일부터 12월 6일까지로 상장 예정일은 12월 17일입니다. 다음은 최근 상계년 실적 현황입니다. 2023년 기준 매출액은 1,834억, 영업이익 203억, 순이익 145억 원이며 2024년 3분기 기준 매출액은 1,884억, 영업이익 169억, 순이익 133억 원입니다. 다음으로 한국방산 수출 추이를 나타낸 그래프와 동일 산업군 기업의 시가총액을 함께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스왑 분석입니다. 강점으로는 방위산업 전 분야에서 각종 무기를 구동하며 정밀한 움직임을 제어하는 부품을 주력으로 생산하고 있는 MNC 솔루션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LI지넥스원, KAI 등 방산 선도기업들과 장기간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맺으며 고객사로 확보했습니다. 또한 국내에서 유일한 고부가가치 모션 컨트롤을 제공하는 회사로 국내에서는 경쟁 업체가 없다는 것도 긍정적입니다. 약점으로는 2024년 예상 매출액 및 영업이익은 2023년에 비해 개선될 것으로 보이지만 2022년 5천억 원이 넘었던 것에 비하면 약 2천억 원 수준은 여전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기회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분쟁 등으로 해외 수주가 늘어나고 있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북대서양조약기구 등의 방위비 지출을 늘리라고 압박함에 따라 재래식 무기에 집중해온 국내 방산기업이 직접적 수혜를 입을 것으로 기대되며 최근에는 우주 발사체용 3단 추력 제어용 구동장치, 위성 탑재용 구동장치 위성 등 우주항공 영역으로도 제품 공급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위협으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럽 주변국들이 안보 불안정에 따른 자주 국방 중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다는 점이 기회인 동시에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감이 드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기업은 지속적인 성장이 필요한데 우호적인 측면이 모두 이미 반영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마블랩의 투자 매력도입니다. 위 항목들을 종합한 결과 MNC 솔루션의 내부 통제 요소 투자 매력도는 2.66점이며 외부 통제 요소 투자 매력도는 4.16점입니다. 총 투자 매력도는 3.26점으로 제조업 산업군의 평균 투자 매력도와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블랩의 투자 의견입니다. 장기적 관점으로는 MNC 솔루션에 있어 중동 분쟁, 트럼프 당선 등으로 인해 안보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점은 우호적이지만 과거에 기록했던 최고 실적을 경신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회의적입니다. 이 시점에서 더 높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뚜렷한 추가적인 성장 동력이 제시되어야 할 듯해 보입니다. 단기적 관점으로는 MNC 솔루션은 EBITDA를 기반으로 공모가 밴드를 산정했는데 PER 방식에 비해 기업 가치가 고평가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2024년 예상 당기순이익이 높게 잡아도 200억 원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회사 측이 원하는 8천억 원이 넘는 몸값은 비싸다고 보입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이 정보가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댓글 또는 운영 채널에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마블랩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IPO 공모주 종목 온코크로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온코크로스는 AI 신약 개발 전문 기업으로 주요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한 AI 플랫폼인 랩터 AI를 통해 신약 후보 물질의 적응증 확장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품질 높은 전사체 데이터를 활용하여 난치성 질환에 대한 혁신적인 치료제를 개발하는 데 주력하고 있으며 대웅제약과 JW중의제약 등
여러 대형 제약사와 협업을 통해 기술력에서 인정받고 있습니다. 신약 개발에는 약 10년 이상의 시간과 막대한 비용이 필요하지만 온코크로스는 AI를 활용함으로써 이 과정을 단축시키고 임상 실패 확률을 낮추는 데 집중하고 있고, 이는 비용 절감과 빠른 결과 도출을 가능하게 하여 약물 개발 비용이 적지 않은 제약 산업에서는 상당한 장점이 됩니다. 또한 국내 제약사와는 물론이고 해외 바이오텍들과의 공동 연구 개발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온코크로스는 시클리카와 공동 연구 개발을 통해 난치성 질환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 옵션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골수섬유증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데요. AI 플랫폼 랩터 AI를 통해 약물 개발의 여러 과정, 특히 적응증 스크리닝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약물의 효과와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 국내외 여러 제약사 및 대형 병원과의 협업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온코크로스는 최근 카인사이언스와의 협력을 통해 AI 기반 신약 개발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자체 개발한 랩터 AI와 카인사이언스의 다양한 신약 후보물질과 결합하여 신약 개발의 속도를 높이려는 계획에 있습니다. 최근 금융당국의 강화된 규제 때문에 온코크로스가 정정신고서를 제출하는 등 상장 일정에 대한 변동 가능성이 존재함에 따라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을지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온코크로스의 투자 포인트는 후보물질 발굴 단계에 집중하는 대부분의 AI 신약 개발 회사들과 달리 온코크로스는 신약 개발 단계 또는 시판 약물을 대상으로 최적의 적응증을 찾아주는 차별화된 경쟁력이 있다는 점입니다. 다음은 공모 정보와 일정입니다. 대표 주관사는 미래에셋증권으로 공모 주식수는 142만 3천주이며 공모가 희망밴드는 1만 100원에서 1만 2,300원으로 시가총액은 1197억에서 1458억 원입니다. 수요 예측일은 11월 27일에서 12월 3일, 일반 청약일은 12월 9일부터 12월 10일까지로 상장 예정일은 12월 19일입니다. 다음은 최근 상계년 실적 현황입니다. 2023년 기준 매출액은 9천만원, 영업이익 마이너스 68억, 순이익 마이너스 42억 원이며 2024년 3분기 누적 매출액은 4억, 영업이익 마이너스 45억, 순이익 마이너스 42억 원입니다. 다음으로 제약산업의 R&D 효율성 추세를 나타낸 그래프와 동일 산업군 기업의 시가총액을 함께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스왑 분석입니다. 강점으로는 자체 개발한 AI 신약 개발 플랫폼 랩터 AI를 보유하고 있으며 랩터 AI는 임상 단계에 있는 약물을 분석하여 최적의 적응증을 스크리닝합니다. 이는 높은 정확도와 비용 절감 효과를 제공하여 제약사들의 신약 개발에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JW 중외제약, 대웅제약 등 국내 대형 제약회사들과의 협업을 통해 연구개발 및 임상시험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있으며, 이러한 관계는 기술력뿐 아니라 시장 내 입지를 강화합니다. 약점으로는 지난해 온코크로스는 약 4억 2천만 원의 순손실을 기록하며 재무적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는 지속적으로 연구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기회로는 최근 AI 기술의 발전과 함께 신약 개발 분야에서의 AI 활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온코크로스의 플랫폼을 활용하여 시장 점유율을 확대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한 기존 약물의 적응증 확장을 통해 추가적인 수익 모델을 창출할 수 있는 점은 온코크로스에게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위협으로는 AI 신약 개발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함에 따라 경쟁업체의 증가로 인해 시장 점유율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제약 산업에 적용되는 규제나 정책의 변화는 온코크로스의 운영 방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특히 신약에 대한 인증 절차가 복잡해질 경우 신규 제품 출시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마블랩의 투자 매력도입니다. 위 항목들을 종합한 결과 온코크로스의 내부 통제 요소 투자 매력도는 2.44점이며 외부 통제 요소 투자 매력도는 3.66점입니다. 총 투자 매력도는 2.93점으로 바이오, 인공지능 산업군의 평균 투자 매력도와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블랩의 투자 의견입니다. 장기적 관점으로는 온코크로스는 AI 기술을 기반으로 한 독창적인 신약 개발 플랫폼을 통해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상장 과정과 같은 불확실성이 존재하므로 자세한 시장 동향과 기업의 진행 상황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단기적 관점으로는 드림 CIS, CNR 리서치 등 피어 그룹과 비교했을 때 온코크로스의 공모가 밴드는 다소 부담스럽다고 판단합니다. 실제 임상 유효성 입증 전무한 상황에서 1,000억 원이 넘는 밸류에이션을 인정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이 정보가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댓글 또는 운영 채널에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마블랩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IPO 공모주 종목 온코닉 테라퓨틱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온코닉 테라퓨틱스는 미충족 의료 수요가 큰 위산 소화기 질환 및 항암 분야의 신약 개발 기업으로 국내 선도 제약기업인 제일약품에서 스핀오프했으며 이중표적 항암제와 소화기 계통 신약 후보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신약 개발 연구 및 연구개발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보유하고 있는 국산 37호 신약 착효보정은 차세대 P캡 계열 신약으로 올해
4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가를 받아 지난 1일부터 국내에 출시하여 매출 기반을 확보했습니다. 자큐보정은 소화성 궤양용제 시장에서 기존의 PPI를 대체할 것으로 기대되는 제품으로 국내 대형 제약기업 제일약품과 동아ST가 공동으로 국내 유통을 담당하며 새로운 블록버스터 후보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자스타프라잔과 파프, 탄키라제, 차세대 이중저의 표적 항암제 신약 후보물질 네수파립을 보유하는 등 다수의 항암 후보물질을 자체 연구하면서 제일약품의 신약 파이프라인을 승계받아 후속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옹코닉 테라퓨틱스는 지난해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개최된 2023 유럽 소화기약회에서 자스타프라잔의 임상 3상 데이터를 처음 발표한 결과 97.9%의 높은 치료율을 입증했고, 특히 4주간 투여 시 비교군보다 7.44% 높은 치료율을 나타내면서 대조약 대비 열등하지 않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중국 제약기업의 자큐보정의 개발 및 상업화에 대해 총 1억 2,750만 달러 규모의 기술 수출 계약을 체결, 올해 5월에는 인도 글로벌 제약사의 기술 이전 계약 체결에 이어 멕시코, 칠레 등 현재까지 글로벌 총 21개국의 기술 수출을 이끌어냈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추가 기술 수출 계약을 타진 중에 있고, 국내외에서 확보하게 되는 판매 수익을 후속 신약 연구 개발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게 되어 지속적인 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제약바이오 업계가 후기 개발을 국내외 대형 파트너 제약사를 통해 진행했던 기존과 달리 옹코닉 테라퓨틱스는 자체 역량으로 자큐보정의 개발과 신약 허가 획득을 통해 기술 특례 상장에 성공한 최초의 제약바이오 기업이라는 평가입니다. 옹코닉 테라퓨틱스의 투자 포인트는 플랫폼과 파이프라인의 잠재력만으로 기업 가치를 평가받는 보통의 신약 개발 전문 바이오텍과는 다르게 신약 품목 허가를 받고 실제 매출을 낼 수 있는 돈 버는 신약 개발 벤처라는 점입니다. 다음은 공모 정보와 일정입니다. 대표 주관사는 NH투자증권으로 공모 주식수는 155만 주이며 공모가 희망밴드는 1만 6천원에서 1만 8천원으로 시가총액은 1728억에서 1944억 원입니다. 수요 예측일은 11월 4일에서 11월 8일, 일반 청약일은 11월 14일부터 11월 15일까지로 상장 예정일은 11월 26일입니다. 다음은 최근 상계년 실적 현황입니다. 2023년 기준 매출액은 210억, 영업이익 22억, 순이익 16억 원이며 2024년 2분기 기준 매출액은 40억, 영업이익 마이너스 38억, 순이익 마이너스 109억 원입니다. 다음으로 글로벌 소화계양용제 시장의 전망을 나타낸 그래프와 동일 산업군 기업의 시가총액을 함께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스왑 분석입니다. 강점으로 제일약품의 신약 전문 자회사인 옹코닉 테라퓨틱스는 지난해 중국 제약기업의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자큐보정의 개발 및 상업화에 대해 총 1억 2,750만 달러 규모의 기술 수출 계약을 체결하는 등 지금까지 글로벌 총 21개국에 기술 수출을 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약점으로는 2023년 기술 수출 계약건이 실적으로 반영되며 흑자 전환에 성공하기는 했지만 추가적인 계약이 주기적으로 발생하지는 않는다는 점으로 인해 올해 반기 기준 실적은 순손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회로는 글로벌 리서치 기관 BCC 리서치가 추정한 국내 피캡 시장 규모는 2023년 2,117억 원에서 2027년 5,286억 원까지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이미 해외 파트너사와 계약을 체결해 중국과 인도, 멕시코 및 남미 진출이 확정되었다는 점은 실적 기대감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위협으로는 파프, 탄키라제를 동시 저해하는 이중 표적 항암제의 네수파립은 우수한 시장의 평가를 받고 있기는 하지만 임상 이상 및 3상 실패의 리스크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또한 바이오 기업의 특성상 경기 상황에 따라 자금 조달이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음은 마블랩의 투자 매력도입니다. 위 항목들을 종합한 결과 옹코닉 테라퓨틱스의 내부 통제 요소 투자 매력도는 3.33점이며 외부 통제 요소 투자 매력도는 3.83점입니다. 총 투자 매력도는 3.53점이며 바이오 산업군의 평균 투자 매력도와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블랩의 투자 의견입니다. 장기적 관점으로는 상용화 신약인 자큐보와 더불어 파프, 탄키라제를 동시 저해하는 이중 표적 항암제 네수파립은 이중 저해로 경쟁품이 등장하기 힘든 점, 탐색 임상에서 우수한 향종량 효능 등을 확인했다는 점, 한국과 미국에서 희귀의약품 지정을 받은 점으로 인해 높은 기대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기적 관점으로는 공모가 밴드 산정 시 네수파립의 가치는 제외되었기 때문에 실제 옹코닉 테라퓨틱스의 기업 가치는 더 높다고 평가할 수 있고 주가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이 정보가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댓글 또는 운영 채널에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마블랩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IPO 공모주 종목 3A로직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3A로직스는 국내 유일의 근거리 무선통신 칩 전문 팹리스 기업으로 반도체 설계 기술 기반의 근거리 무선통신용 시스템 반도체 칩의 국산화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설립 시기부터 NFC용 칩 개발에 주력하면서 국내 최초로 NFC 리더 칩, NFC 태그 칩을 자체 개발했으며 비메모리 반도체 및 휴대단 말기용 반도체 칩 등의 제품을 설계하고 제조 및 판매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설계 기술 기반의 NFC는
13.56MHz 대역 주파수를 이용해 10cm 정도의 거리에서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근접 통신 기술로 휴대 단말기에 탑재되어 신용카드, 신분증 등을 대체할 수 있고 노트북의 사용자 인증, 모바일 티켓, 쿠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습니다. NFC용 반도체 칩은 스마트폰부터 전자적 가격 표시기, 출입 제어, 스마트 가전, 자동차, 스마트 물류, 정품 인증 등 생활 전반에 없어선 안 될 핵심 부품인데요. 특히 전자가격 표시기, 자동차, 정품 인증용 NFC 칩은 자체 기술력으로 양산에 성공했으며 주요 고객사는 삼성 SDS, LG일렉트로닉, SK텔레콤 등 국내외 유수의 기업들입니다. 또한 무선통신 기술인 NFC, RFID 기술은 사물인터넷 구현을 위한 매우 중요한 전략적인 반도체 부품이며 핵심 기술이기도 합니다. 3A로직스는 그동안 수입에 의존해왔던 NFC용 시스템 반도체 칩의 국산화를 주도했으며 그 기술력을 인정받아 소부 장강 소기업 100, 글로벌 스타팹리스 30 혁신기업 국가대표천에 선정되었고 최근 동일 분야에서 유일하게 소부장 으뜸기업 지위를 획득했습니다. 더불어 차량용 디지털키의 기술 표준인 디지털키 2.0을 충족하는 NFC 리더 칩 TNRE00을 국내 최초로 자체 개발했으며 기존 NFC 리더 칩 대비 인식거리가 훨씬 길고 안테나 크기는 작아 높은 효율을 가지고 있는 독보적인 제품입니다. 또한 NFC 포럼에서 주관하는 CR13 인증도 획득했으며 해외 제품 대비 우수한 품질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 또한 갖췄습니다. 3A로직스의 투자 포인트는 현재 NFC 반도체 핵심 특허 104개를 출원했고 매출액의 절반이 해외 매출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다음은 공모 정보와 일정입니다. 대표 주관사는 미래에셋증권, 신한투자증권으로 공모 주식수는 185만 7,400주이며 공모가 희망밴드는 15,700원에서 18,200원으로 시가총액은 1,458억에서 1,690억 원입니다. 수요 예측일은 10월 29일에서 11월 4일 일반 청약일은 11월 7일부터 11월 8일까지로 상장 예정일은 11월 19일입니다. 다음은 최근 상계년 실적 현황입니다. 2023년 기준 매출액은 141억, 영업이익 -79억, 순이익 -188억 원이며 2024년 2분기 기준 매출액은 98억, 영업이익 11억, 순이익 6억 원입니다. 다음으로 세계 NFC 시장의 전망을 나타낸 그래프와 동일 산업군 기업의 시가총액을 함께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스왑 분석입니다. 강점으로 사물인터넷 기술 구현의 핵심 부품 개발사로 NFC와 RFID 등의 SoC를 설계 및 개발하고 있는 3A로직스는 2013년 국내 최초 NFC 다이나믹 태그 IC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또한 차량용 디지털키의 기술 표준인 디지털키 1.0이 적용되는 TNR100은 국내 최초로 AEC로부터 AEC Q100 그레이드 1 인증을 받는 등 기술력을 입증했습니다. 약점으로는 2024년 상반기 기준 당기순이익 6억 원을 기록하며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는 있지만 2023년까지 지속적인 적자를 기록했기 때문에 일시적인 서프라이즈가 아님을 계속해서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기회로는 NFC는 출입 통제와 전자결제 등 제한된 분야에만 사용됐지만 스마트폰에 NFC 기능이 탑재되면서 NFC 수요가 폭발적으로 확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는 자동차, 스마트 물류, 헬스케어, 무선 충전 등 사물인터넷을 구현하는 핵심 기술로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위협으로는 NXP, ST마이크로, 소니 등 종합반도체 기업들이 NFC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으로 3A로직스가 점유율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더 큰 노력이 필요할 것이며 조달한 자금 대부분이 차입금 상환에 사용된다는 점은 성장성 측면에서 투자자들이 좋게 보기 힘들 것입니다. 다음은 마블랩의 투자 매력도입니다. 위 항목들을 종합한 결과 3A로직스의 내부 통제 요소 투자 매력도는 2.33점이며 외부 통제 요소 투자 매력도는 3.33점입니다. 총 투자 매력도는 2.73점으로 반도체 산업군의 평균 투자 매력도와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블랩의 투자 의견입니다. 장기적 관점으로는 미래에는 자동차, 스마트 물류, 스마트폰, 헬스케어를 포함해 더욱 다양한 분야에 NFC 기술이 적용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측면에서 3A로직스는 장기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기업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국내 NFC 시장에서 이미 글로벌 기업의 점유율이 높은 상황으로 진보된 기술 및 차별화된 전략이 더욱 필요해 보입니다. 단기적 관점으로는 공모가를 산정할 때 27년까지의 추정 당기순이익을 바탕으로 공모가를 산정했고 그 수치가 단기간에 달성하기에는 다소 높아 보인다는 점에서 현 시점에서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피어 그룹 중 해외 기업이 다수 포진되어 있는데 PER을 의도적으로 높이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되는 부분입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이 정보가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댓글 또는 운영 채널에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마블랩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IPO 공모주 종목 ISTE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ISTE는 반도체 장비 제조 기업으로 플라즈마 기상 화학 증착 장비를 개발하여 실리콘 탄소질화물 방막 증착용 PCVD 장비의 국산화를 추진하고 반도체 전공정에 필요한 웨이퍼 이동 장비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제작 과정에서 웨이퍼의 청결 상태 유지가 관건인데 이동 과정에서 용기에 넣어 보관하며 이때 세정이 진행되며 이와 함께 주력하고 있는 분야가 차세대 반도체 방막 증착에 필요한 핵심 장비 PCVD입니다. 반도체 풋클리너, 웨이퍼 소타, OLED 진공설비 전문회사로 성장해왔고 반도체용 풋클리너는 해외 수입에 의존하던 장비를 국산화에 성공하였으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SK실트론 등 국내 굴지의 반도체 기업뿐만 아니라 해외 고객을 확보하여 납품하고 있습니다. 현재 반도체 분야의 핵심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HBM, PLP 등이 최신 기술 장비들을 잇따라 국내 최초 출시하면서 새로운 시장 개척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요. 여기서 HBM이란 여러 개의 D램 칩을 TSV 공법으로 수직 연결하여 데이터 처리 속도를 혁신적으로 끌어올린 고성능 고부가 가치 제품입니다. 인공지능 확대에 따라 HBM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으며 마이크론까지 시장 진출을 선언하며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IST는 반도체 전공정 풋클리너 시장에서 세계 시장 점유율 11.8%를 차지하는 국내 1위 업체로 중국, 싱가폴, 중국 등 13개의 글로벌 기업에 장비를 공급하며 점유율을 빠르게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2023년 수소 전문 기업 인증을 받아 수소에너지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진출하여 울산, 전주 등 전국 11개 지역에 수소 충전소를 구축했으며 보령 수소 생산기지 건설에도 참여하는 등 수소 전문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IST의 투자 포인트는 수소 사업부 신설을 통해 친환경 에너지 기업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시켰다는 점입니다. 다음은 공모 정보와 일정입니다. 대표 주관사는 KB증권으로 공모 주식 수는 160만 주이며 공모가 희망밴드는 9,700원에서 1만 1,400원으로 시가총액은 902억에서 1,061억 원입니다. 수요 예측일은 11월 15일에서 11월 21일, 일반 청약일은 11월 26일부터 11월 27일까지로 상장 예정일은 12월 6일입니다. 다음은 최근 3개년 실적 현황입니다. 2023년 기준 매출액은 271억, 영업이익 마이너스 7억, 순이익 마이너스 1억 원이며 2024년 3분기 기준 매출액은 278억, 영업이익 5억, 순이익 4억 원입니다. 다음으로 풋클리너 글로벌 시장 규모 및 당사의 시장 점유율과 동일 산업군 기업의 시가총액을 함께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스왑 분석입니다. 강점으로 IST는 반도체 장비를 개발 및 양산하는 전문 기업으로 전문 연구 인력과 플라즈마 기상 화학 증착 장비의 국책과제 수행을 바탕으로 지난 2021년 실리콘탄 소질소 결합 화합물 PCVD 장비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또한 주력 장비인 풋클리너는 풋을 분리해 세정 및 건조함으로써 세정력과 건조 효율뿐만 아니라 공정 시간 감소에 따른 생산 효율도 높였다는 평가입니다. 약점으로는 2022년과 2024년 IST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살펴보면 매출액이 200~300억 원대로 정체되어 있고 영업이익과 영업손실을 반복하며 불안한 실적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기회로는 360리서치 리포트에 따르면 글로벌 풋클리너 시장 규모는 2023년 100~700만 달러에서 2030년 150~500만 달러로 44%의 성장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성장률이 예상되는 이유는 반도체 기술의 고도화에 따른 전공정의 풋 세정 증가, 일반 메모리 대비 2배 이상 크기의 HBM으로의 전환 가속화로 인한 웨이퍼 수요 증가 등이 있습니다. 위협으로는 2022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반도체 업황 부진으로 투자가 감소하면서 2023년에는 풋클리너 장비 시장도 약 9%의 역성장을 보이는 등 반도체 업황에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은 마블랩의 투자 매력도입니다. 위 항목들을 종합한 결과 내부 통제 요소 투자 매력도는 2.22점이며 외부 통제 요소 투자 매력도는 3.5점입니다. 총 투자 매력도는 2.73점으로 배터리, 반도체 산업군의 평균 투자 매력도와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블랩의 투자 의견입니다. 장기적 관점으로는 IST는 풋클리너, 플라즈마 기상 화학 증착 장비 등 반도체 장비를 생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수소 충전소를 구축하고 ESS를 개발 완료하는 등 신성장 동력을 계속 찾아내고 실천하고 있다는 점이 기대되는 모습입니다. 단기적 관점으로는 다만 이러한 기대감만으로 회사가 목표로 하는 시가총액 1,000억 원이 정당화될지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최근 반도체 업황이 좋지 못하고 공모주 및 주식시장까지 좋지 못한 상황에서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는 점은 타격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이 정보가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댓글 또는 운영 채널에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마블랩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IPO 공모주 종목 듀켄바이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듀켄바이오는 암 진단 및 치료를 위한 방사성 의약품 신약 개발 전문 기업으로 산업의 가장 핵심 요소인
제조기술 개발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국내 PET-CT용 방사성 의약품 최다 품목 보유 및 GMP 인증을 획득한 의약품 제조소 6곳을 포함해 국내 최다 12곳의 제조소를 갖춤으로써 안정적인 의약품 공급망을 기반으로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20년간 시코헬스케어, 케어캠프 등 경쟁사를 흡수하며 규모를 키웠고 현재 국내 방사성 치료제 시장 점유율 93%를 차지하여 선도하고 있으며 일찌감치 제조소를 확보하면서 생산 역량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위탁개발 생산 CDMO 분야에 진출합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방사성 의약품 수요는 커지고 있지만 방사성 동위원소의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실정으로 방사성 의약품 개발과 제조 경험을 토대로 치료용 방사성 동위원소를 자체적으로 생산 공급하는 시스템을 갖춰 수요에 대응할 계획인데요. 방사성 의약품 CDMO 사업을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 관련 업체와 기술 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통해 방사성 치료용 동위원소를 자체적으로 생산해 공급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듀켄바이오는 현재 치매 진단용 방사성 의약품 뉴라체크와 비자밀의 국내 판권을 보유했으며 이외에도 파킨슨 등 퇴행성 뇌질환 진단제와 암 진단제 등도 함께 공급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치매 치료제 레켄비의 국내 급여 확정 여부 또한 듀켄바이오의 기업가치 상승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여기에 앞서 말한 뉴라체크와 비자밀이 필요해 급여 이후 수요가 급증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듀켄바이오는 코스닥 이전 상장을 위해 지난 8일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했으며 상장 주관사는 NH투자증권으로 이달 20일에서 26일 기관 투자자 대상 수요 예측을 진행해 공모가를 확정하게 됩니다. 듀켄바이오의 투자 포인트는 방사성 의약품 국내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고 PET-CT용 방사성 의약품 품목 최다 보유에 신촌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등 총 12곳의 방사성 의약품 제조시설을 갖추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음은 공모 정보와 일정입니다. 대표 주관사는 NH투자증권으로 공모 주식수는 143만 주이며 공모가 희망밴드는 12,300원에서 14,100원으로 시가총액은 3,499억에서 4,012억 원입니다. 수요 예측일은 11월 20일에서 11월 26일 일반 청약일은 12월 2일부터 12월 3일까지로 상장 예정일은 12월 12일입니다. 다음은 최근 상계년 실적 현황입니다. 2023년 기준 매출액은 346억, 영업이익 52억, 순이익 40억 원이며 2024년 3분기 기준 매출액은 262억, 영업이익 38억, 순이익 34억 원입니다. 다음으로 글로벌 방사성 의약품 시장의 규모 전망과 동일 산업군 기업의 시가총액을 함께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스왑 분석입니다. 강점으로 도나네맙은 앞서 승인된 치매 신약인 레켄비와 같이 뇌 속 유해 단백질인 아밀로이드 베타를 표적으로 제거하는 치료제인데 현재 아밀로이드 베타만을 표적해 이미지로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은 방사성 의약품을 이용한 PET 진단이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듀켄바이오는 국내 아밀로이드 베타 PET 진단제 시장에서 90% 이상의 높은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약점으로는 듀켄바이오의 연간 실적을 살펴보면 매출액은 2021년 109억 원, 2022년 324억 원, 2023년 347억 원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2023년 성장세가 급격히 둔화되었다는 점은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실제로 2024년 3분기 기준 매출액은 262억 원으로 2023년과 비슷한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기도 합니다. 기회로는 글로벌 시장조사 업체 리포트링커에 따르면 전 세계 방사성 의약품 시장 규모는 2022년 63억 달러에서 연평균 8.7%씩 성장해 2026년 89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될 정도로 성장성이 높은 분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알츠하이머성 치매 치료제의 국내 도입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알츠하이머성 치매 진단용 방사성 의약품의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도 긍정적입니다. 위협으로는 업종의 특성상 경기 상황 및 금리에 따라 자금 조달이 어려워질 상황이 존재합니다. 또한 최근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의정 갈등이 지속되면서 주요 병원에서 진료와 수술이 지연되고 환자 수가 감소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블랩의 투자 매력도입니다. 위 항목들을 종합한 결과 듀켄바이오의 내부 통제 요소 투자 매력도는 3.55점이며 외부 통제 요소 투자 매력도는 4.33점입니다. 총 투자 매력도는 3.86점으로 바이오 산업군의 평균 투자 매력도와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블랩의 투자 의견입니다. 장기적 관점으로는 베타 아밀로이드를 표적으로 하는 치매 치료제 레켄비가 국내 시판 허가를 받은 것에 이어 동일한 기전의 치료제인 도나네맙의 FDA 승인이 유력해지며 베타 아밀로이드를 표적으로 정확한 진단을 돕는 듀켄바이오의 치매 진단 방사성 의약품에 대한 시장의 의존도가 커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단기적 관점으로는 최근 주가가 상당히 가파르게 오른 상황이기도 하고 시가총액 자체가 높아졌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피로감이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당장 매수하기보다는 상장 후 주가가 안정화된 이후 다시 살펴보는 게 좋을 듯해 보입니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참고 바랍니다. 이 정보가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댓글 또는 운영 채널에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마블랩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IPO 공모주 종목 아스테라시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스테라시스는 2015년 설립된 의료기기, 미용기기 전문기업으로 고강도 집속 초음파 시술 장비 리프테라 등을 주력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주요 제품으로는 고강도 집속 초음파 기기 리프테라와 고주파 기기 쿨페이지가 있으며 특히 쿨페이지는 최근 홍보 모델을 배우 하지원으로 선정하며 하지원 미용기기로 유명합니다. 두 제품은 통증과 시술 빈도를 줄여 고객 만족도를 높였고 낮은 통증, 정밀 시술, 높은 시술 효과로 해외 시장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아스테라시스는 스킨케어 기기 등 병의원 및 피부관리실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미용 의료기기를 출시하였고 자사의 연구소에서 개발한 원스톱 솔루션으로 고객들에게 높은 품질의 제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 시장 확대를 목표로 아시아, 남미, 유럽, 중동 등을 포함해 전 세계 62개국 대리점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으며 지난해 기준 수출액이 124억 원으로 전체 매출액의 71%를 차지해 해외에서의 경쟁력을 입증받았습니다. 미용 의료기기는 국가별 허가를 받아야 판매가 가능한 만큼 EU, 아시아, 중동, 남미 등 주요 국가에서 다수 제품의 인허가 획득은 회사의 중요한 경쟁력으로 아스테라시스만의 인허가 노하우를 바탕으로 선진국과 신규 미개척 시장으로 빠르게 확장할 수 있는 성장 모멘텀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아스테라시스는 향후 지속적인 신제품 출시를 통한 라인업 강화와 미국 및 유럽 시장 진출, 중동,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등 신규 시장 개척, BEC 시장 진출 등의 전략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입지를 넓힐 계획입니다. 아스테라시스의 투자 포인트는 수출 매출액이 전체 매출의 71%를 차지한 만큼 해외 네트워크 구성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음은 공모 정보와 일정입니다. 대표 주관사는 DB금융투자로 공모 주식수는 365만 주이며 공모가 희망밴드는 4,000원에서 4,600원으로 시가총액은 1,460억에서 1,679억 원입니다. 수요 예측일은 11월 25일에서 11월 29일 일반 청약일은 12월 4일부터 12월 5일까지로 상장 예정일은 12월 16일입니다. 다음은 최근 상계년 실적 현황입니다. 2023년 기준 매출액은 174억, 영업이익 15억, 순이익 8억 원이며 2024년 2분기 기준 매출액은 113억, 영업이익 14억, 순이익 6억 원입니다. 다음으로 연간 글로벌 미용 의료기기 시장 추이 및 전망 그래프와 동일 산업군 기업의 시가총액을 함께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스왑 분석입니다. 강점으로 아스테라시스의 메인 제품 모델인 리프테라 제품은 펜타입 애플러케이터를 채용한 고강도 집속 초음파 제품으로 환자의 불만으로 인해 병원 재방문이 떨어지는 등의 문제들을 개선시키기 위해 시술 시 통증은 덜하면서 효과는 증대시켰습니다. 또한 라인 타입 카트리지로 인한 지속적인 매출액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를 갖췄다는 점도 긍정적입니다. 약점으로는 아스테라시스의 시장 점유율이나 매출액 규모는 아직 선두권 기업에 미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영업이익률 역시 10% 정도로 유사 기업의 평균치인 20%에서 30%에 크게 밑도는 모습입니다. 기회로는 인구의 고령화, 여성 경제력의 향상, 남성 수요층의 확대, 전자공학을 중심으로 한 기술이 급속한 발전을 배경으로 얻은 시술 효과 등으로 인해 글로벌 미용 의료기기 시장 규모는 2021년 약 150억 달러에서 2030년 약 389억 달러로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협으로는 미용 의료기기 시장은 기술적인 측면에서 진입 장벽이 높지 않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마케팅 및 선점 효과가 중요한 요소로 꼽히는 상황에서 아스테라시스와 같은 소규모 후발주자가 구도를 바꾸기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음은 마블랩의 투자 매력도입니다. 위 항목들을 종합한 결과 아스테라시스의 내부 통제 요소 투자 매력도는 2.77점이며 외부 통제 요소 투자 매력도는 3.66점입니다. 총 투자 매력도는 3.13점으로 화장품 뷰티 산업군의 평균 투자 매력도와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블랩의 투자 의견입니다. 장기적 관점으로는 글로벌 미용 의료기기의 성장은 의심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나 아스테라시스가 보유한 제품의 확장성에 대한 의구심은 여전히 남아있으며 또한 리프테라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매출액이 전체의 90% 이상으로 제품의 다변화를 통한 매출처 다변화가 이루어지는 게 필요할 듯해 보입니다. 단기적 관점으로는 하이로닉 등 유사 기업의 실적 및 성장성을 비교했을 때 현재 10억 내외의 당기순이익으로 1,000억 원이 넘는 밸류에이션을 인정받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이 정보가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댓글 또는 운영 채널에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마블랩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IPO 공모주 종목 데이원 컴퍼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데이원 컴퍼니는 2017년 설립된 교육 콘텐츠 개발 및 서비스 기업으로 현재 성인 대상의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패스트 캠퍼스, 레모네이드, 콜로소, 스노우볼이라는 4개의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으며 각 브랜드는 다양한 분야의 교육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데요. 패스트 캠퍼스는 직장인들의 역량 개발을,
레모네이드는 외국어 교육을, 콜로소는 미용 및 디자인 관련 교육을, 스노우볼은 IT 및 디지털 기술 관련 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분야별로 특화된 콘텐츠와 강의를 개발하여 고객의 필요를 충족시키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데이원 컴퍼니는 해외 시장에도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2021년 이후 해외 매출이 급증했으며 특히 일본과 미국 시장에서의 성장은 눈에 띄는 성과 중 하나입니다. 또한 콜로소는 일본에 법인을 세우고 현지화된 콘텐츠를 제공하기 시작했고 일본 시장에서는 2023년 89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면서 현지화된 콘텐츠는 높은 재구매율을 보이고 있으며 다양한 언어권에 맞춘 교육 콘텐츠를 통해 글로벌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데이원 컴퍼니는 최근 AI 기술을 도입하여 강의 제작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적 혁신을 통해 교육의 질을 높이려 하고 있고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교육 수요가 급증한 시기에 더욱 가속화되었습니다. 더불어 앞으로는 수익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글로벌 B2B 시장을 본격적으로 공략할 계획 중에 있으며 단순한 교육 제공자를 넘어 직장인 및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파트너로 자리매김하려 하고 있습니다. 데이원 컴퍼니는 미국 시사지 타임이 발표한 2024년 세계 최고의 에듀테크 기업 가운데 62위로 선정되었으며 한국 기업 중에서는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음으로써 전문성과 성장 가능성을 인정받았습니다. 데이원 컴퍼니의 투자 포인트는 진정한 실력을 키우고자 하는 성인과 실무자의 수요를 반영한 교육을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다음은 공모 정보와 일정입니다. 대표 주관사는 미래에셋증권으로 공모 주식수는 136만 천주이며 공모가 희망밴드는 2만 2천원에서 26,700원으로 시가총액은 2,984억에서 3,621억 원입니다. 수요 예측일은 12월 5일에서 12월 11일 일반 청약일은 12월 17일부터 12월 18일까지로 상장 예정일은 12월 27일입니다. 다음은 최근 상계년 실적 현황입니다. 2023년 기준 매출액은 1,165억, 영업이익 11억, 순이익 마이너스 79억 원이며 2024년 2분기 누적 매출액은 657억, 영업이익 마이너스 12억, 순이익 마이너스 26억 원입니다. 다음으로 글로벌 성인 교육 시장의 전망과 동일 산업군 기업의 시가총액을 함께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스왑 분석입니다. 강점으로 데이원 컴퍼니는 교육 콘텐츠와 서비스를 통해 개인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비즈니스 모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11년간 쌓아온 교육 노하우를 바탕으로 기업 AI 컨설팅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인지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AI 기술 도입이 기업 운영에 필요한 시점에서 효율적이고 실용적인 교육 솔루션을 제공하는 점은 큰 강점입니다. 약점으로는 데이원 컴퍼니는 아직은 인지도 측면에서 일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특히 큰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브랜드 인지도 및 고객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변화가 빠른 교육 시장에서 지속적인 혁신과 변화를 추구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활력을 잃을 위험이 존재하고 단기순 손실을 이어나가고 있다는 점 또한 재무적 부담입니다. 기회로는 최근 기업들이 AI와 같은 첨단 기술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이에 따라 데이원 컴퍼니는 AI 관련 교육 및 컨설팅을 통해 새로운 시장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콘텐츠 IP 확보 및 사업 영역 확장을 위한 M&A 전략도 고무적이고 이러한 기회를 통해 글로벌 시장으로의 진출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협으로는 이러한 기회를 좇는 경쟁자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시장에서의 경쟁이 치열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 트렌드에 적응하지 못할 경우 도태될 위험도 있습니다. 특히 저가의 대체 교육 서비스나 비슷한 모델을 가진 스타트업들이 증가함에 따라 가격 경쟁 및 서비스 차별화에 대한 도전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 트렌드에 적응하지 못할 경우 도태될 위험도 있습니다. 다음은 마블랩의 투자 매력도입니다. 위 항목들을 종합한 결과 데이원 컴퍼니의 내부 통제 요소 투자 매력도는 2.33점이며 외부 통제 요소 투자 매력도는 3.5점입니다. 총 투자 매력도는 2.80점으로 교육 출판 산업군의 평균 투자 매력도와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블랩의 투자 의견입니다. 장기적 관점으로는 데이원 컴퍼니는 교육 콘텐츠와 서비스를 통해 개인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AI 시대가 도래하며 AI 관련 교육 시장의 확대에 따른 수혜가 기대되고 있는 기업입니다. 또한 데이원 컴퍼니는 본격적으로 글로벌 시장 진출을 계획하고 있으며 양질의 교육 콘텐츠를 바탕으로 해외 이용자를 유치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단기적 관점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3천억 원이 넘는 밸류에이션은 피어그룹과 데이원 컴퍼니의 실적을 고려했을 때 매우 고평가되어 있다고 판단되며 PSR을 기반으로 공모가 밴드를 산정함으로써 몸값 부풀리기를 의도한 것이 아닌지 의심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이 정보가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댓글 또는 운영 채널에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마블랩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IPO 공모주 종목 아이지넷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이지넷은 인슈어테크 기업으로 인공지능 및 마이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보험 서비스 플랫폼 보닥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보닥은 인공지능 기반 보험 진단 및 추천 서비스 플랫폼으로 소비자가 가입한 보험 정보를 바탕으로 최적의 상품 추천 및 보험금 청구를 돕는 기능을 하며 보험 관련 데이터를 수집, 분석하여 보험 정보에 대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비자의 기존 가입된 보험 보장 내역을 분석하여 가장 유리한 보상 방안을 제시하는 개인 맞춤형 보상 상담 서비스도 포함되어 있어 자신의 보험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높은 고객 만족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닥은 현재까지 누적 중개액 3천억 원을 달성했고 최근 통계에 따르면 보험계약 유지율은 9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는 업계 평균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입니다. 애플리케이션은 130만 건 이상 다운로드 되었으며 2024년 상반기에는 매출 107억 원을 기록하며 영업이익도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아이지넷의 주요 비즈니스 모델은 AI 보험 진단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바일 앱을 운영하는 일반 소비자 B2C와 보험사들을 위한 사스 솔루션을 공급하여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는 기업 간 거래 B2B를 포괄하고 있습니다. 최근 아이지넷은 지속적인 매출 성장을 하고 있으며 2021년 약 37억 원에서 2023년 130억 원, 2024년 상반기 기준 107억 원에 달하면서 영업이익 또한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이는 초개인화 서비스와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통한 고객의 요구에 대한 적시 대응 덕분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또한 파트너십을 통해 동남아시아 시장으로의 공격적인 확장을 모색하고 있으며 베트남의 보험사와 협업을 통해 현지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갖춘 인슈어테크 기업으로 자리 잡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이지넷의 투자 포인트는 인슈어테크 플랫폼 서비스를 통해 보험사와 고객의 윈윈 구조를 완성해 디지털 보험 시장에서의 플랫폼 사업화 경쟁력을 입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음은 공모 정보와 일정입니다. 대표 주관사는 한국투자증권으로 공모 주식 수는 200만 주이며 공모가 희망밴드는 6천원에서 7천원으로 시가총액은 1094억에서 1276억 원입니다. 수요 예측일은 12월 5일에서 12월 11일 일반 청약일은 12월 16일부터 12월 17일까지로 상장 예정일은 12월 26일입니다. 다음은 최근 상계년 실적 현황입니다. 2023년 매출액은 130억, 영업이익 마이너스 32억, 순이익 마이너스 126억 원이며 2024년 2분기 누적 매출액은 107억, 영업이익 1억, 순이익 1억 원입니다. 다음으로 연도별 수입보험료 추이와 동일 산업군 기업의 시가총액을 함께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스왑 분석입니다. 강점으로는 아이지넷은 자회사인 더파트너스를 통해 운영하는 보험 대리점에서 1, 2년 계약 유지율이 95% 이상이라는 매우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공지능과 마이데이터 기술을 활용하여 보험 서비스 플랫폼인 보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플랫폼은 맞춤형 상품 추천과 진단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용자 경험을 크게 개선하고 있습니다. 약점으로는 아이지넷의 부채 비율은 184.15%로 업종 평균인 68.84%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또한 상반기에는 영업이익이 1억 원의 흑자를 기록했지만 여전히 과거 몇 년간 적자를 보여주었던 경향이 있습니다. 기회로는 글로벌 인슈어테크 시장은 연평균 48.8%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아이지넷이 이 시장에서 계속해서 확장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한 아이지넷은 IPO를 통해 자금을 모집해 베트남 등 동남아 시장으로의 진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새로운 고객층을 확보하고 글로벌 인슈어테크에서의 입지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위협으로는 많은 새로운 기업들이 시장에 진입하며 인슈어테크 분야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고 기존 기업들도 기술 혁신을 위해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당국의 정책 변화나 규제 강화는 인슈어테크 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특히 데이터 사용 및 관리와 관련된 규제가 강화될 시 아이지넷의 비즈니스 모델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마블랩의 투자 매력도입니다. 위 항목들을 종합한 결과 아이지넷의 내부 통제 요소 투자 매력도는 2.22점, 외부 통제 요소 투자 매력도는 3.16점입니다. 총 투자 매력도는 2.60점으로 인공지능, 플랫폼 산업군의 평균 투자 매력도와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블랩의 투자 의견입니다. 장기적 관점으로는 2024년 흑자 전환이 기대되는 상황에서 2025년 이후에 실적 개선이 이루어지는지가 중요해 보입니다. 아이지넷은 혁신적인 사업 모델과 지속적인 성장세, 높은 고객 만족도와 글로벌 시장 진출 계획 등을 바탕으로 IPO 이후 성장세가 기대되는 기업이라고 판단합니다. 2024년 흑자 전환이 기대되는 상황에서 2025년 이후에 실적 개선이 이루어지는지가 중요해 보입니다. 단기적 관점으로는 다만 2026년 추정 실적을 바탕으로 기업 가치를 산정했다는 측면에서 고평가 논란이 대두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지금처럼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을 때는 눈에 보이는 현재의 실적이 투자자에게는 중요하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이 정보가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댓글 또는 운영 채널에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마블랩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IPO 공모주 종목 삼양NC캠에 대해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삼양NC캠은 반도체 핵심 소재인 포토레지스트의 주요 구성 요소인 폴리머와 광산 발생제를 제조하는 기업입니다. 삼양NC캠은 반도체 소재 국산화와 차세대 소재 개발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독특한 개발 프로세스를 통해 디램과 낸드 플래시를 생산하는 몇 안 되는 제조업체 중 하나로 업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강광액은 반도체, 디스플레이와 같은 정밀 전자제품 생산 공정 가운데 하나인 노광 공정의 핵심 소재로 생산에 필요한 폴리머와 광산 발생제를 주력으로 하는 반도체용 강광액 소재 분야에서 선두권 업체로 꼽힙니다. 또한 해외 의존도가 높은 폴리머를 국내 최초로 국산화했으며 연간 100톤 이상의 폴리머 생산 능력을 통해 대규모 생산에도 불구하고 품질을 균일하게 유지할 수 있는 관리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력을 통해 국내외 주요 반도체 제조사에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신뢰성을 구축했고, 고객사로는 삼성전자, 듀폰, 일본의 JSR, TOK 등이 있습니다. 최근 성장세도 주목해보면 2023년 약 986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고, 최근 3개년 동안 평균 17.3%의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2024년 3분기 누적 매출은 812억 원에 이르면서 이는 고성장 기조를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삼양그룹의 사세 경영이 본격화되고 있는 것도 중요한 이슈인데요. 김건호 사장이 스페셜티 화학 사업 부문을 총괄하게 되면서 삼양NC캠을 포함한 여러 사업 부문에서의 전략적 결정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와 함께 삼양그룹은 화학 부문을 화학 1그룹과 2그룹으로 나누어 더 효율적인 경영 구조를 도입했으며 더욱 전문화된 관리 하에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삼양NC캠의 경쟁력은 단연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고도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 투자 포인트입니다. 다음은 공모 정보와 일정입니다. 대표 주관사는 KB증권으로 공모 주식수는 110만 주이며 공모가 희망밴드는 1만 6천원에서 1만 8천원으로 시가총액은 1732억 1949억 원입니다. 수요 예측일은 12월 5일에서 12월 11일, 일반 청약일은 12월 16일부터 12월 17일까지로 상장 예정일은 12월 26일입니다. 다음은 최근 3개년 실적 현황입니다. 2023년 매출액은 986억, 영업이익 73억, 순이익 46억 원이며 2024년 3분기 누적 매출액은 811억, 영업이익 80억, 순이익 62억 원입니다. 다음으로 글로벌 메모리 시장 규모 전망 그래프와 동일산업군 기업의 시가총액을 함께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스왑 분석입니다. 강점으로는 국내 최초로 반도체 포토레지스트의 핵심 소재인 폴리머와 광산 발산제를 국산화하여 기술적 우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간 100톤 이상의 폴리머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대규모 생산이 가능하면서도 높은 품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약점으로는 다만 삼양NC캠은 글로벌 경쟁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본력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신 기술 확보가 중요한 반도체 산업 환경에서 지속적인 기술 개발 및 인프라 투자에 대한 부담 또한 존재할 것이며 국내 시장 의존도가 높은 점도 향후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기회로는 현재 반도체 산업은 고성능 제품 수요 증가와 미세화 추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포토레지스트 시장도 확대될 전망입니다. 특히 일본의 수출 규제 이후 국내 기업들의 원료 공급 필요성이 증가하면서 삼양NC캠이 이 시장에서 더 큰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글로벌 시장을 타겟으로 한 상장 및 투자 계획은 외부 자본 유치를 통해 성장을 가속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입니다. 위협으로는 기술 변화가 빠른 반도체 시장에서 경쟁 업체들의 기술 발전 속도가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경제 불안정성과 반도체 수요 변동성은 기업 실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타국의 무역 정책 변화나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추가적인 리스크도 고려해야 합니다. 다음은 마블랩의 투자 매력도입니다. 위 항목들을 종합한 결과 삼양NC캠의 내부 통제 요소 투자 매력도는 3.66점이며 외부 통제 요소 투자 매력도는 3.33점입니다. 총 투자 매력도는 3.53점으로 반도체 산업군의 평균 투자 매력도와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블랩의 투자 의견입니다. 장기적 관점으로는 삼양NC캠은 반도체 포토레지스트 소재의 국산화와 함께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고성능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포토레지스트와 같은 핵심 소재의 수요도 계속 증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다양한 해외 고객사와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추가적인 고객사 확보도 무리가 아닐 것으로 판단합니다. 단기적 관점으로는 삼양NC캠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비교 기업의 PER을 삼양NC캠에 적용했을 때 2,500억 원 이상의 시가총액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이 정보가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댓글 또는 운영 채널에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마블랩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IPO 심사 청구 종목 메를로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메를로랩은 사물인터넷 기술을 기반으로 한 에너지 관리 솔루션 기업으로 IoT 플랫폼을 통해 효과적인 에너지 절감을 실현하는 다양한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메를로랩의 솔루션은 전력 사용량이 많은 물류센터나 사무실 등 다양한 장소에 도입할 수 있으며 초기 투자 비용을 최소화하면서도
동시에 높은 에너지 효율화를 실현하는 IoT 제품 금융화 비즈니스 모델의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구조는 전통적인 제품 도입 방식과 다른 혁신적인 접근을 보여주는데요. 고객이 초기 투자 비용 없이 에너지 절약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고, 절약된 에너지 사용료를 금융기관, 고객사와 메릴로랩이 함께 나누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 기업들은 필요할 때 즉시 적용할 수 있는 경제적 솔루션을 제공받게 되고, 동시에 기업들이 탄소 중립성을 달성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메릴로랩은 메시 네트워크 기술을 활용하여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한 다양한 시스템을 개발하면서 최근 전력거래소와 협력하여 사물인터넷 스마트 조명을 활용한 주파수 조정 실증 사업도 진행하고 있으며, 이는 메릴로랩의 핵심 제품 중 하나인 대규모 산업단지에서 수십만 개의 연결된 조명의 밝기를 2초 이내에 자동 조절이 가능한 패스트 DR을 통해 혁신적인 기술력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기요금 상승과 환경 문제 해결의 중요성이 커지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고객의 ESG 경영 전략을 지원하면서 그 결과로 인한 절감 효과도 실증되고 있어 많은 기업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근 3개년 실적 현황입니다. 2022년 기준 매출액은 45억, 영업이익 -42억, 순이익 -60억 원이며 2023년 기준 매출액은 26억, 영업이익 -42억, 순이익 -28억 원입니다. 메릴로랩의 1주당 현재 가격은 13,000원이며 발행 주식수는 738만 4,041주로 시가총액은 959억 원입니다. 다음으로 글로벌 에너지 관리 시스템 시장의 규모 추이와 동일 산업군 기업의 시가총액을 함께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스왑 분석입니다. 강점으로는 IoT 기반의 스마트 조명 및 에너지 관리 솔루션을 전문으로 하는 메릴로랩은 IoT 시스템에 기반한 자동 조명 제어 기술을 통해 빠르게 변화하는 에너지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실내로 GS네트웍스 물류센터에서 62.5%의 에너지 절감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약점으로는 메릴로랩은 시장에서의 인지도와 입지가 아직 확고하지 않아 초기 투자 비용을 부담하는 고객사와의 신뢰 구축에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역성장 중인 매출액과 지속되는 손실은 재무적으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기회로는 기본 전기요금 인상 및 ESG 경영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에너지 효율화 솔루션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메릴로랩은 공공기관 및 민간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시장에서 점차 입지가 커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위협으로는 에너지 관리 및 조명 시스템 분야에는 이미 많은 경쟁사가 있으며, 또한 전력 시장의 규제 변화나 경제 상황의 악화 역시 기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기술 혁신과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시장 점유율이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전력 시장의 규제 변화나 경제 상황의 악화 역시 기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마블랩의 투자 매력도입니다. 위 항목들을 종합한 결과 메릴로랩의 내부 통제 요소 투자 매력도는 1.88점이며 외부 통제 요소 투자 매력도는 3.5점입니다. 총 투자 매력도는 2.53점으로 에너지 산업군의 평균 투자 매력도와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블랩의 투자 의견입니다. 장기적 관점으로는 미래에는 IoT 기반의 서비스가 확대되고 환경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에너지 관리 솔루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메릴로랩의 성장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연구 개발이 필요할 것입니다. 단기적 관점으로는 다만 현재로서는 실적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업종 역시 시장의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1,000억 원의 시가총액을 인정받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이 정보가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댓글 또는 운영 채널에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마블랩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